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은 원유 100불 돌파 미국은 이라고 영상 제목을 만들었고요. 세계 질서가 요동치면서 지금 원유가 100불을 이미 돌파하고 120불을 터치해서 130불 위협하는 현 상황, 향후 원유 값의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요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유 값이 미쳐버렸죠.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쭉 봤을 때 20불 이러면서 와 원유 진짜 최저점을 찍는구나 한 게 2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118.11달러 배럴당 이 수치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거 과거 수치고 120불 돌파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120달러에 육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으로 러시아 원유가 글로벌 석유 시장에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쭉 내리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가치까지 떨어진 게 2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졌다.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 석유 생산량이고 수출량으로서는 2위이다. 이제 여기서 밑에 요게 핵심이에요.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데 망설이고 있지만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시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요 얘기요. 요걸 일단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유값이 미친듯이 올라버린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원인이에요. 러시아 지금 침공하면서 서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주축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아직 대놓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까지는 제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수위가 좀 셉니다. 왜?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일단 1차적으로 막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돌려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봉쇄 수위가 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계 원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지금 다양한 방법 통해서 원유 수출을 지금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출이 안 되면 러시아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걸 수입하는 나라들은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이거를 봤을 때 이거 큰일 나겠다 라면서 심리가 무너지면서 가격 상승이 지금 발생된 거죠. 여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EU, 일본, 영국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중국마저도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푸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부작용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 풀어도 경제가 굴러가게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부작용을 지금 최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값어치, 기름값부터 해서
이렇게 곡물에 뭐 석탄에 다양한 이 자산 값어치가 다 상승하는 이 분위기인데,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리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심리가 무너지면서 이 자산 값어치 상승에 불을 제대로 지핀 상황이에요. 기름을 완전히 대놓고 들이부은 셈이죠. 여기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남겨놓고 요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을 넘어갈게요. 어쨌든 기름을 완전히 들이부었는데 지금 연준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개럴당 지금 7불을 위협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언론화로 난리가 났어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라면서.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미국 내에서 생활 물가부터 다 올라가니까 연준이 이거 금리 상승해야 됩니다.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부작용 최소화했던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이 부작용 최소화하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저금리가 그동안, 그리고 미연준의 화폐 유동성 공급이 그동안 엄청나게 이뤄진 부작용이 지금 이제 발생이 돼서 원유부터 해서 생활 인플레가 다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돼서 난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아야 된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원유값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도 알고 있고요. 근데 금리, 미 연준이 쉽게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초고속으로 딱딱딱딱 내렸어요. 근데 올릴 때는 항상 초고속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속도로는 완전히 원유값 잡는 거는 불가능하고, 과거 80년도에 폴 벌커 연준 의장처럼 금리를 20%까지 미친 듯이 올리면 또 금리로 원유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거 금리 조금 올리는 걸로는 생활물가 인플레 올라간 거 못 잡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값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이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그러면 다른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미국 이야기만 하고 있냐?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해서 페트로달러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왔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원유 가격을 결정했다라는 걸. 원유 구매하려면 뭘로 결제합니까? 달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일단 미국이 원유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화시키려면 딱 바로 나오는 카드는 원유 증상 카드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빠르게 먹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 일본, 동맹국, 한국, 유럽 다 해가지고 전략 비축유를 풀면서 일단 이게 엄청나게 원유 소비량에 이렇게 엄청나게 해결해준다 그런 건 아닌데, 시장에 원유값 하락 시그널을 터트려주는 요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머지 이 오펙부터 해가지고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증산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현재 120불, 130불 여기 상승하는 상승세는 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국 언론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한 거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이 원유 생산량을 복구시켜서 이거를 나라의 다른 나라들이죠. 풀어가지고 원유 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러시아산 이 11.6% 이거를 베네수엘라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이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가 12.6%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미국도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일단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만큼 증산을 해버리면 원유 가격 상승 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서 꺾을 수 있고 다시 안정화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또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 오펙을 이끌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이 요구하는 이 조건을 아무 대가 없이 들어줄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나라들도 뭔가 이득을 이 시점에서 미국한테 얻어낼 거다라는 거죠. 그냥 천사표처럼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무언가를 또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밀당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오펙에 그리고 사우디에 엄청난 영향력을 바로 행사해서 야 너네들이 바로 증산해가지고 이 원유 가격 바로 제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그 나라들이 바로 말 들었으면 지금 원유 가격 120불 130불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안정화시키고 러시아를 더 압박해서 러시아를 굶겨서 완전히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를 다시 미국이 더욱더 제공해서 유럽의 영향력을 미국이 더 꽉 잡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두 번째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무슨 카드냐? 지금 이 러시아 12.6% 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과의 대립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해소시킨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였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시 원유 가격 안정화로 되돌아온다.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만약에 러시아랑 화해를 했으면 러시아가 미국의 화해에 동조해서 원유 증산을 더욱더 하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겠습니까? 초강대국 미국이랑 강대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 거기에 중간에 가운데 있고 각자 다들 이해관계가 있고 자존심의 정치적인 문제가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쉽게 양보 못할 거예요. 러시아 보세요.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서는 버티고 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밀리면 정치 생명 완전히 끝이에요. 중간 정리를 하면 현재 유가가 120불을 돌파하고 130불을 터치해서 뭐 150불까지 간다 뭐 이러는 지금 고공행진하는 이 원유 가격 이 상황인데 이거를 미국이 안정화시키려면 다시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또 한번 써야 된다.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카드 세 가지는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시켜서 현재 자산값어치 상승 기류와 심리를 한 번에 무너뜨린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말 낮다. 금리 조금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오펙과 사우디나 뭐 석유 생산 국가와 함께 대규모 증산을 해서 러시아가 그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다 채운다.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펙이나 석유 생산 국가들이 미국의 요청에
아무 조건 없이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과 마지막 카드는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석유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또 나오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역시나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 이 석유가 미친 듯이 올라버리니까 여기에 연동되는 우리나라 생활물가 지금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확실히. 가장 친숙한 배달료부터 자동차 휘발유 가격까지 물류수단이 기본적으로 휘발유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가 말이에요. 여기에 연동돼서 다 올라요. 뭐 물류수단의 난방비에 뭐 등등등. 근데 기업은 일단 벌어놓은 이득이 있고 체력이 꽤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보다 훨씬 여유가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게 안 돼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생활물가가 올라가는데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소비력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를 해야 되고 이 소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소비력이 줄어들면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이 줄어들 거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여기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고 월급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또 멈춰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경제가 멈추고 얼어붙은 이 현 상황에서 더 얼어붙는다. 정부로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고 바로 이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유류세를 20% 연장을 지금 계속 쭉 더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휘발유, 석유 가격이 더 오르면 30%까지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우리나라가 석유, 원유가 팡팡 나오는 나라였으면 그냥 이거 안 하고 증산을 하거나 뭐 채굴을 더 하겠다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제유가 올라간 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나오는 카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애초에 휘발유에 무지막지한 세금으로 지금 이미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휘발유에 연동되어 있는 세금 감면 이걸로 국민들의 경제력 높이고 지금 이 피로감을 감소하는 현 상황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해요. 왜? 아예 이 휘발유에 세금이 없었거나 적었다면 지금 국제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충격이 엄청나게 배가 됐었을 거예요. 어쨌든 기사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가 이제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3개월 더 연장이 됐다.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이 지금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폭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커플링화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유 가격 진정 못하면 전 세계에 난리 나고 지금 가장 문제는 미국이 난리예요. 개럴당 뭐 7불, 8불 이러는데 미국 국민들 이 휘발유, 원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연준 때문에 연준이 부작용을 못 잡았으니까요. 생활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은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도 지금 원유 가격에 이 미 국민들 생활이 난리가 났으니까. 미국이 원유 가격 좌지우지 하는데 지금 미국민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원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이 나올 거예요. 아마 증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거를 그냥 지켜본다. 그럼 미국의 이 패권이 균열이 가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